명상의 가장 실질적인 목표는 소위 일어나는 이 생각들, 이것에서 멀리 떠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들, 마음의 작용들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곳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부좌 항모자의 실천에서 뒤꿈치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명상을 접하다 보면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해봐도 잘 와닿지 않지요. 손바닥을 집중을 해보면 손바닥에 바로 어떤 느낌이 서립니다. 그냥 아무 손바닥에 느낌이 없다가 느낌을 손바닥을 인식, 내가 생각을 하면 손바닥에 분명히 야릇한 어떤 느낌이 서립니다. 그걸 느낌이라 그래요. 없었는데 내가 마음을 두니까 거기에 뭔가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위파사나 명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손바닥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냥 딱 하면은 뭐가 아른거립니다. 말하자면 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 늘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어떤 느낌들이, 전율 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근데 손바닥을 집중하라는 명상법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한 점으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뒤꿈치를 집중하라고 한 겁니다. 또는 배가 숨이 들락거리는 것, 또는 인중으로 숨이 들락거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죠. 수식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숫자를 세게 하는 그 목적이 내가 일어나는 이 생각에서 떼어넣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숫자를 집중하라고 하는 어떤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는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숫자 세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이 일어났던 생각들은 내가 계속 자양분,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생각이 계속 되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서 떠나버려.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움직이다가 자양분,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은 멈추게 됩니다. 말하자면 명상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예요. 명상을 책 보고 집에서 배우는 건 어렵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 이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을 말해요. 입체적으로 말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 것들은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비록 언어를 사용하지만 단편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입체감 있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바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죠. 책을 보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느낌에 대해서 글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느낌,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대화가 일어나야 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간단한 수행법이라도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게 좋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수행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확신들이 있다면 다른 수행법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수행법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마음 수련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면서 눈을 감게 되는데 눈을 감으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눈을 반개하라 그래요. 반만 뜨고 45도 앞을 보라 그래요. 눈을 다 감지 말고 앞쪽을 봐서 하면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떠있던 이 정신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막 활활 일어났던 생각들도 잦아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지 말고 반개, 또는 눈 뜨고 해도 돼요. 하다 보면 감겨지기도 하고 생각이 너무 활활활 일어났을 때는 그냥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눈을 감는 것은 집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해도 무방합니다. 수행은 실천적인 것이라서 자주 해보고 그 느낌들을 관찰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또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해보고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 많이 받아들이고 계속 해보고 또 질문하고 또 의문난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부단한 노력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 수행, 명상, 이거는 다각도로 하는 거예요.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것, 이것은 수행법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면 자복에서 앉을 때 말고 일어나면 뭐 할 거예요?
그때는 수행이 아닌가요? 모든 게 수행의 연장선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수행에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오롯이 그 어떤 행위를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다른 번잡한 일을 떠나서 오직 이것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부좌 자세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서 어떤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자기 볼일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활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느끼려고 해야 돼요. 말하자면 운동선수들이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머릿주머니를 발목에 한다든가 또는 계속 머릿속에서 그걸 연상한다든가 또는 어떤 모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계속 자기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은 단순한 어떤 것인데 그 단순한 것이 아까 한 곳에 마음을 모으는 것, 이 단순한 것을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또 연습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익히고 단련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행이 돼요. 예전에 밥하는 거 3년, 빨래 3년, 나무 3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수행이 다 됐다고 하산하라고 하는 그 어떤 TV에 그런 짤막한 단막극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큽니다. 그 생활 속에서 그게 그렇게 스승이 나무를 어떻게 해라 또는 밥을 어떻게 해라 또는 빨래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말을 하거든, 요구를 하거든. 그거를 온전하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행이 돼 있는 거예요. 수행이란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물론 그렇지만은 수행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명상이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듣고 좋은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어도 진전이 없습니다. 수행은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느낌, 보는 느낌, 냄새 맡는 느낌, 맛을 보는 느낌, 만지는 느낌, 귀로 듣는 느낌. 이 오감이 수행을 가능하게 해요. 이 의식으로 수행할 수 없어요. 의식이 배제된 감각기관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균형,
행위와 정보가 균형을 이루면서 갔을 때 가장 진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닦는 것과 글로서 경전을 배우는 것, 이런 걸 둘 다 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닦는 사람과 교학으로 빠지는 사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수행에 마음을 낸 사람들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이걸 다 병행하는 건 어려워요. 이 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 잘한다는 것, 그 한 가지마저도 잘한다는 것은 한 생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삶은 그렇게 짧아요. 뭔가를 시작하셨다면 사람에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그 내가 배우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 실증을 느껴버리면 인연이 끊어져 버려요. 다시 하기 어려워요. 이 명상을 만나는 이 인연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대충 책으로 어떻게 내가 그냥 깜냥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명상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회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 내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그런 분야예요.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또는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많이 듣지만 정말로 명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큰 몸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 전문가에게 배우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숨 쉬는 걸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숨 쉬는 걸 보고 숫자를 세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멍 때려도 돼요. 그러다 보면 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수행법을 보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책은 알고 봐야지 모르고 보면 독약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정보가 없이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